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폐업 광풍이 불어닥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중소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등으로 많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이미 폐업을 결정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월 1000에서 15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폐업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매달 1000에서 1500 정도를 오히려 전략하게 된 본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유지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가 강제 폐업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IT 분야의 사업자였기 때문에 면허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은 다른 회사에 양도를 하고요. 또 남아있는 고객 유지도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양도를 해서 고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금도 있었는데 아주 매끄럽게 폐업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네요. 대기업 퇴직하고 나서 10년 동안 열정으로 일군 사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결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폐업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폐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직원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다고 하네요.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조직원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고 급여 인상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좀 태만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는 쉬면서 좀 마음을 달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IT 분야의 역량이라든지 글로벌 소싱 능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얼굴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IMF 때 퇴직을 해서 홍보대행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홍보실 출신이에요. 근데 홍보대행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이직도 심했고 또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쟁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홍보대행이라고 하는 게 말 못할 그런 고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업을 해오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큰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저축해왔던 그런 보험금까지 다 틀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리를 하고 이막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거래처 중에 알짜 거래처에 프리랜서로 홍보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을 하면서 이 친구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평론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그 인맥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또 SNS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충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도서평론가로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유명한 저자들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또 SNS의 스타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이막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폐업을 하지 않고 잘 버텨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과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 폐업은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사업이 힘들었고 적자가 나는 상태였다면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앞으로도 사업에 전망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사업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전망이 없는 경우이죠. 둘째, 코로나 이전에도 사업이 부진했지만 설령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전략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었어야 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주변의 눈치나 체면 혹은 그 사업이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구조조정되어야 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 앞에 두 가지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대출로 연명을 해야 된다면 이 또한 폐업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보다 이자가 좀 저렴할 뿐이지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가망 없는 사업에서 빚을 내서 직원의 월급을 주면서 사업을 유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넷째, 기회비용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기업을 유지하느라 바빠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역시 폐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을 유지하느라 빚을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유망한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억에서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날 수 있지만 3천에서 5천만, 1억 이내의 돈으로도 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망하지 않은 사업을 유지하느라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사업이 너무 힘든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람이 없다면 일단 다 좀 정리를 하고 몸집을 홀가분하게 한 후에 고민을 하면서 재기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폐업을 결정할 때는 일단 금전적으로도 숫자를 잘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적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손실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에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 메꾸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업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망한 업종이 사양 사업이 되었다든지 또는 경쟁이 너무 과열해졌다, 유행이 지나갔다든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든지 누군가의 배신에 의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영자의 경영 역량이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 역량이나 경영자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지하게 본인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적자폭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폐업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전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대량의 폐업난도 예상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 대란도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는 만큼 창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창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경우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권리금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지를 잘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폐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신생 창업을 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기존의 업력을 살려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나면 그 전에 했던 사업의 업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좀 힘들더라도 버티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폐업 정리를 이성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폐업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대충대충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양도하시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금을 받고 기존의 고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한테 양도하는 등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는 그런 차분하고 이성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번째, 폐업에 대한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밟으셔야 하고 정부의 폐업 지원 제도도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로서의 의무에서 다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인허가와 관련되는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세금 관계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셔야 되고 4대 보험 같은 것도 잘 마무리를 하셔야 하지만 폐업을 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는다든지 또 4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와 자금 지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정을 바쳤던 사업체를 접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이 많이 부진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해당 분야의 사업이 전망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기회에 진지하게 폐업을 생각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폐업 대란도 일어나지만 반드시 창업 대란도 일어날 겁니다. 폐업 대란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창업도 왕성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의 사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